네.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와 관계된 얘기라 말하기가 좀 그런데, 우리 전현희 최고위원님, 사실 이런 거짓말을 해도 죄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예, 이게 선거법에 이런 거는 처벌 못 하게 돼 있어요. 인식이 가는 것이고 종교 신앙에 관한 거라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했으면 아마 외우냐 못 외우냐 했으면 징역 한 5년쯤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맨날 가서 외우셔야 돼요. 외워야 되죠. 네. 근데 지금 하필이면 또 우리 양쪽에 다 안수 집사님들이셔서 저는 집사도 못된 성도에 불과한데 외우세요? 한 페이지쯤 외우세요. 한 페이지? 일부 조금씩 외우세요. 한 페이지 정도 다 외우세요? 한 못 외우죠? 모델도 한 페이지 외우세요? 예, 45년째 크리스찬인데요. 현재는 안수 집사. 예. 네. 저도 군대 있을 때 구약 39권 중에 한 권인 시편 150편을 한번 외워보자 하고 도전해 본 적이 있는데, 김건희 여사께서 구약 39권을 다 외웠다 그러면 존경돼요. 정말 존경합니다. 예. 저 존경해야지. 사실 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얘기하는 아니 그렇죠. 죄가 많은데 은혜가 넘친다는 로마서 말씀이 있는데요. 그런데 손바닥 왕자를 감추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무 과장된 말씀 아닌가. 성경을 인용해서 거짓말하시는 거는 그거는 은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은 최고위원들께서 발언을 압축적으로 하는 바람에 시간 여유가 많다 보니 네, 우리가 웃고 있지만 검찰 권력은 질서 유지의 최후 수단인데 공정이 생명이죠. 이런 성경을 다 외운다 이런 얘기 사실은 처벌 대상도 아니고 웃어 넘기는 게 맞습니다. 이게 법에도 그래 돼 있죠. 근데 이거를 불공평하게 적용하는 게 문제겠죠. 잠깐 좀 웃었습니다만 지금 최혜병 특검법이 또 이렇게 처리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어제가 우리 최혜병이 살아 있었다면 동기들하고 함께 전역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다 가족의 품으로 되돌아갔는데 최혜병만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편지를 쓰셨다고 합니다. 힘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엄마지만 진실이 밝혀지기를 꼭 지켜봐 달라. 이 편지를 쓴 유족회 홈페이지가 잠시 마비됐다고 합니다. 465일 그동안에 밝혀진 게 뭐가 있나요? 없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 대통령부터 여당이 아주 입에 달고 살던 말로 아닙니까? 왜 이렇게 거부합니까? 이렇게 극악스러울 정도로 거부하는 걸 보면 엄청난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랬겠지요. 온 국민이 비난하는 이 특검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엄청난 정치적 손실을 감수하고도 감춰야 될, 피해야 될 잘못된 진실이 있겠죠. 뭔가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게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럴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이 진상 규명을 방해한 범죄 행위의 실상을 낱낱이 규명해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피할지 몰라도 영원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피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국민과 역사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OECD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낮춰서 2.5%로 전망했다고 합니다. 민간 소비도 줄고 건설 투자, 설비 투자도 줄고 그래서 결국은 성장률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소매 판매 지수도 2022년 이후 쭉 감소 중입니다. 600대 기업 대상의 종합 경기 전망도 31개월 연속 부진을 기록하고 내수 침체는 계속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골목 경제나 체감 경기는 사실은 이런 숫자보다 훨씬 더 나쁩니다. 실질 임금도 줄고 대출 이자는 올라서 갚기도 어렵고 일자리도 찾기 어렵고 거기다가 폭염에 따른 에너지 비용 부담 증가까지 정말 나날이 일상이 찌들어가고 있습니다. 배추 한 포기가 22,000원 하고 있더군요. 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국정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것 아닙니까? 희망이 없으면 희망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정치가 정권이 국민에게 희망을 빼앗고 있습니다. 더 삶을 나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괜히 대북 확성기 자극 심하게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오히려 확성기 피해 입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저런 소리를 우리 국민들이 들어야 합니까? 잠이나 잘 수 있겠어요? 무능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능력이 없는 걸 어떡하겠어요? 유능한 사람을 쓰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뭐 그것도 어느 정도는 뭐 다는 아니지만 아주 조금 이해할 바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국민의 삶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관심은 죄악이죠. 관심을 가지는 게 의무 아닙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민생 현장이 어떤지를 실제로 살피고 최소한 노력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무슨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저 노력하는 게 정적들 찾아서 괴롭히고 반대 의견 내는 언론 있으면 때려잡고 이게 무슨 정치고 이게 무슨 국정입니까? 중국 최대 경제도시라고 하는 상하이가 28일에 소비 촉진을 하기 위해서 약 5억 위안의 쿠폰을 발행한다고 합니다. 중국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안 합니까? 골목이 그야말로 말라 비틀어지고 있는데 서민들의 삶은 그야말로 짜부라들고 있는데 한 집 건너 한 집씩 폐업하고 있는데 매출 좀 올려주면 안 됩니까? 그 돈 어디 갑니까? 부자들 세금 깎아줄 돈은 있고 서민들 숨통이라도 좀 열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예산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반국민적인 국정 운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시민사회 언론분들을 몇 분 만나는데 그분들 말씀도 그렇고 지금 민주화 공화의 위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민주 공화정 자체의 위기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국정의 방향을 정말 바꿔야 됩니다. 답답해서 갑자기 너무 그래야 되는데 다시 우리 성경 얘기 한번 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 잘 안 읽어져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